2023년 4월 9일 현재 시간 새벽 3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주말 동안 오전에 좀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오전에 제가 영상을 못 올리게 돼서 지금 새벽에 좀 찍게 됐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간단하게 아주 정말 기초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했고, 사실 아주 여러 가지 캔들들이 많지만은 그것들 다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실질적인 것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면은 좀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강의 순서는 뭐 대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일단 사마알미늄의 캔들 차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왜 저기까지 좀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상승하기 전에 어떤 모습의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지를 일단 한번 좀 살펴보려고 일단 저는 좀 보고 있었고요. 일단 그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어떤 식의 흐름으로 갔는지를 잘 보시고, 일단 사마알미늄을 상승했었던 큰 이유를 좀 몇 가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씩 설명을 하면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네모난 칸에서 얘기를 했었던 곳, 이쪽에서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횡보를 했었던 구간이고, 뭐 기관이나 예를 들어 이제 포지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상승을 시키려고 했었던 좀 주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횡보를 하고 상승을 시켰다가 이제 우상향의 그림을 좀 그려주는 그런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무조건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일단 이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점이다. 매집을 하고 있었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사마알미늄 중에서 일봉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곳을 일단은 정해봤습니다. 아마 45,000원 원대 조금 넘어서 이거라고 보고 있고, 거의 한 47,000원 정도로 보이는데, 일단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일단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제가 두 번째로 네모난 곳을 천 이 구간이 애매하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유가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상승할지 안 할지를 일단은 모르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횡보를 하고 있었던 구간이, 이 매집된 구간은 기본적으로 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캔들들이 여러 가지가 좀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다가 좀 파동이 생각보다 좀 큰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상승이 될지 안 될지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안 하는 식의 매매가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평선, 이동평균선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은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차트들이 사실 결과론적입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결과는 이미 나온 상태에서 일단은 그냥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좀 하고 있다면은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결과론적이지만 그래도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그런 구간에서 일단은 좀 횡보를 좀 어느 정도 했고, 결국에는 이제 하락을 해서 이제 이쪽까지 내려오는 상태고, 큰 네모 구간에서는 다시 큰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상승이 시작된 부분 이곳은 첫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두 번째 네모인 곳을 쉽게 상승을 시켰었던 구간들이 나왔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승이 계속 되려다가 하락이 떨어지고 상승이 되려다가 떨어지고 상승이 되려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결국에는 매도세가 더 강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락이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시키지 못하면 결국에 하락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겠고 이제 상승이 시작되면서도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애매한 구간으로도 진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뚫었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네모난 구간을 쉽게 돌파를 했다는 점. 그러니까 이쪽 구간이 지금 3만 원대에서 3만 1,000원, 2,000원 정도의 구간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돌파를 해서 이제 상승을 시켰고 그 이후로는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다시 이쪽의 구간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구간이 올라가기 힘든 부분이었지만 나중에는 힘든 부분이 결국에는 지지가 되면서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약간 기반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런 식의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일단 사마알루미늄이 이슈가 있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료가 있었었고 그래서 일단 상승했었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차트로서만 봤을 때도 상승할 수 있었던 좀 지지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상태고 자 일단은 두 번째인데 이게 이제 사마알루미늄 같은 차트입니다. 사마알루미늄이 가장 처음으로 높았었던 곳을 일단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쪽 구간 그러니까 17,000원 17,500원대를 조금 위에 있을 때 좀 가장 높았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이쪽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마알루미늄을 상승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17,500원을 이상을 좀 상승을 시켜야 그 다음에 뭐 큰 상승이든 어떻게든 결국엔 상승의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상승의 시점이 이 17,500원을 뚫은 시점 이 부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던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 17,500원 이상을 뚫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적산병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금 바닥인 상태에서 적산병인 곳에서는 좀 상승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적산병의 그림이 좀 그려지면서 돌파가 가능한 부분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큰 흐름을 이어가고 큰 상승이 이어졌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이제 위에 그러니까 아까 캔들을 한번 설명을 했었었는데 이것도 이제 결과론적이긴 해서 이게 지금은 보이는 거지만은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었던 수도 있는 그거는 모릅니다. 이슈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캔들로서 생각을 했을 때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었죠.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을 때 이런 캔들이 좀 나왔을 때는 하락의 그림이 나왔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캔들을 설명을 하면서 큰 양봉이 나오고 흑산병이 나오고 난 상태에서 이 양봉이 나왔을 때는 상승 지속형의 캔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양봉을 여기서 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 정도는 이상은 올라갔었어야지 더 큰 상승을 볼 수 있었지만 그냥 이거는 하락이 폭이 적으니까 단타성의 매물들이 좀 들어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좀 컸으니까 제가 여기서 아까는 뭐 적산병을 얘기를 하면서 단타의 가능성을 뭐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냥 하락의 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이 좀 주목도가 높아졌었던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상승을 만약에 또 시켰다면은 또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 기본적으로 이런 캔들에서 나왔을 때는 하락의 가능성을 봤었고, 흑산벽이 나왔을 때는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하락이 한 번 더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좀 전체적으로 하락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반등이 조금 나왔지만은 그냥 거기서 그 부분까지만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캔들을 설명을 했잖아요. 윗캔들, 윗꼬리가 긴 약간 영망지형의 캔들이 이렇게 나왔었을 때는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본격적인 이제 여기서 큰 상승이 나왔었고 이거는 아까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그 구간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구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 사마알미늄이 여기서 반등을 못했을까? 반등을 왜 하지 못했을까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그 21선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이 황금색 선 21선 이동평균선이 이탈을 했기 때문입니다. 음봉이든 뭐가 됐든 이거를 볼 수가 없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깨지면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락이 좀 많이 나왔고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예상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시 또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개인들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아마 저도 잘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구간 내에서, 그러니까 진짜 전체적인,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런 캔들이 제가 얘기했었던 아까 이런 아래쪽에서의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한 캔들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또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대로 쭉 갔었으면 좋겠지만 결국엔 다시 한번 떨어졌고 여러 번 또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큰 이유는 저도 찾아보진 못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좀 적어봤는데 우리가 얘기했었던 좀 상승 지속형 패턴이 나온 거죠.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음봉 캔들이 나오고 이 캔들을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나왔잖아요. 아까 상승 지속형 캔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잡아들었다고 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금 또 떨어지면서 결국엔 또 21선을 이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좀 횡보를 하다가 정체기에 집어듭니다. 거래량도 줄어들고 일단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슈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잡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전 영상에서 설명했었던 그 캔들의 지속성 캔들을 봤으면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시점이 나올 수 있었겠죠. 이거 내가 아까 봤었던 건데.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는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매집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겠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매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를 좀 더 짚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큰 상승이 있었던 곳을 제가 동그라미를 쳤고, 일단은 저항선과 지지선을 일단은 적어봤습니다. 어, 큰 상승이 있었던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여기서 이제 매집 구간이라고 판단이 됐었던 구간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아까 이 17,500원 이상이었었던 여기거든요. 그 얘를 이제 돌파를 시작을 하고 상승을 크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무슨 이슈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래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던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상승 지속형 패턴이 나오고, 결국엔 이제 상승을 시켰다가 다시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좀 횡보하는 구간이었다가 결국엔 또 다시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그 분홍 색깔로 그 선을 그어놓은 이 지지선을 잘 보면 큰 상승이 있었던 곳하고 이제 하락이 나온 구간에서 하필이면 딱 맞물리는 구간의 그런 그림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생각을 해보는 게 여기가 좀 하락의 좀 끝이 보이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렇게 이제 첫 번째 가설을 내려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일단 이평선을, 그러니까 21선을 이 캔들들이 조금은 돌파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매수세에 조금 힘을 실어봐도 되지 않는 구간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상승이 조금 나왔었던 부분이고,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다시금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잠깐, 여기서 이제 구간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림을 못 그렸지만은, 이쪽 부분하고 거의 이제 좀 맞물리고 있긴 하거든요. 이쪽 부분. 여기 지금 제가 이 추세선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이 윗꼬리들이 조금씩 하게 이제 보이시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기서도 사실은 크게 상승을 못한 부분인 거죠. 이쪽에 이제 매물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재차 여기를 뚫었습니다. 한 번 다시. 그리고 나서 재차 다시 한번 또 뚫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 우상향의 그림을 그려주는 캔들들이, 그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매수세의 그림을 조금 매수를 그림을 좀 그려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동평균선, 이 황금석선을 계속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의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파란 색깔 선 제가 이제 화살표를 좀 했는데, 가장 큰 상승이 있었던 곳이 이쪽이었잖아요. 사마알미늄의 과거에서는. 근데 이 캔들을 여기서 뚫어버렸습니다. 큰 상승이 있었던 이 양봉에서. 그래서 뭔가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수급이 들어왔든 간에 결국에는 이곳을 뚫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서는 사실은 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재차 여기서 다시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면서 큰 상승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은 간단하게 보면은 과거 전 고점이었던 곳을 좀 돌파를 했을 때는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기본적으로 단타를 하시는 분들하고 기본적인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또는 이제 분봉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분봉의 과거 전 고점이었던 곳을 뚫는지 안 뚫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때 이제 매수 시점을 찾고 약간 상승하면 매도하는 약간 이제 단타식의 그런 느낌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고점이었던 것을 돌파를 했을 때는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일단 첫 번째 가설을 내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승이 시작했던 곳까지 주가가 내려온 상태. 아까 얘기했었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쪽 있죠. 여기 이 동그라미 두 번째 거. 큰 상승이 있었던 곳, 이쪽이 이제 큰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상승이 있었던 곳까지 주가가 내려왔었던 부분을 기억을 해본다면은 큰 상승이 시작했었던 곳까지 주가가 내려오고 그 뒤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의 그림을 좀 보여주는 확률적인 그림을 그려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량은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원동력이지만은 반대로 하락을 빠르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상승을 시켰었던 이런 곳을 좀 크게 상승하는 곳을 보면은 거래량이 독보적으로 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뭐 유지를 하든 조금 떨어져도 어느 정도는 계속적인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거래량을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면 과거에 좀 크게 상승했었던 부분들만 거래량이 좀 터졌지 윗꼬리를 물었었던 곳. 그 나머지 애들은 사실 거래량이 없고 계속적인 횡보를 하고 있었던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큰 상승이 나오려면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것까지, 그러니까 상승이 시작했던 곳까지 주가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과 그다음에 거래량에 대한 원동력이다. 반대로 하락을 빠르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그래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게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차트가 만들어 놓고 있었던 부분에서 더 큰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고 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약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목이 정말 수급이 너무 많아서 우상향의 상한가까지 치려면 확률적으로는 그냥 그날 계속적인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주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주가가 좀 세거나 그런 애들은 독단적으로 올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전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뭐 자금을 모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이슈라는 거는 호재성의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 매도보다는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더 많아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차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슈를 터트려서 주가를 펌핑시키는 미리 우리가 이제 용어를 배웠죠. 선취매. 미리 선취매를 해서 재료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 특히나 대주주들이나 기업들의 운영진들은 어떤 이슈가 나올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사로 내보내는 것만 잘한다면은 거진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좀 보내면서 더 큰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차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는 큰 폭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게 작전이든 뭐가 됐든 결국에는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마무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그런 차트 하나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좀 눈에 띄는 것들의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은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다음 시간에서는 또 3-2
2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할 테니까 그것까지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